자, 여러분 여기 탕평책을 먼저 적어놨는데 우리 영조하면은 탕평책이 먼저 그렇게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네, 그렇습니다. 영조 때부터 물론 이전에 숙종 때도 탕평책, 탕평정치를 어느 정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성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렇게 영조와 정조 때 탕평책, 탕평정치가 이렇게 계승이 된다라고 계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탕평책이 있는데 탕평책 이외에 또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영조 때 서원을 정리했어요. 서원. 이 서원은 누가 했었지? 누가 만들었었지? 서원은 살인들이 기억나죠, 여러분? 살인파가 이렇게 지방으로 내려가가지고 서원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서원과 향약 뒤에서 나올 향약을 이렇게 같이 많이 만들었는데 이제 지방에 있는 이 서원을 어느 정도 영조 때 정리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전랑권을 약화시켜요. 이 전랑권 무슨 전랑권이지? 어디의 전랑권이냐면 이조 전랑권인데 이조 전랑직 여기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죠?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인사권 사람을 뽑는 내 후임을 뽑고 내 밑에서 일할 사람을 뽑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분화가 된 이유가 동인사회로 이렇게 나뉘었던 이유가 그거잖아요. 김효원이랑 심의겸 이렇게 그 사람들이 그 둘 중에 누구를 여기에 이조 전랑직에 앉힐 것이냐 라는 그 문제 가지고 이게 얘네가 결국 처음에 분화를 하게 된 거니까 그거에 대한 여기에 대한 이 자리에 힘을 약화를 시켜서 얘네들이 덜 다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조 전랑권을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이조 전랑직을 약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균역법을 시행을 했어요. 이거는 백성들의 그 군포에 대한 군역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시행한 정책이고요. 또 신문고를 부활했죠. 신문고는 백성들의 고통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는 그런 거잖아요. 신문고 알죠? 북 같은 거 쳐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데 아무튼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신문고를 부활시켰다. 태종 때 만들어졌던 신문고를 다시 부활을 시켰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많은 문물 제도 같은 것들을 정비했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영조 때는 외척 세력들의 힘이 더 강하게 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여기서 또 영조 때 편찬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고 가야 되는데 속대전 우리 여기 조선의 중심이 되었던 그 법전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여러분? 경국대전이었죠. 그냥 이거를 경국대전 후속편이라고 속편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리고 쪼오레이 그거에 대한 속편이라고 해서 속오레이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죠. 아무튼 이런 책들을 편찬을 했고 또 신문고를 부활했는데 이렇게 신문고를 부활시킨 이유는 형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형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 형벌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살기가 힘들 정도로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형벌 제도를 개선을 하기 위해서 신문고를 부활시켰는데 그러면 형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이유는 뭐였을까요? 가혹한 악형,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혹한 악형 이 사람들이 자기의 지은 죄보다 이 형이 더 무겁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문고를 부활시키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이번에는 균역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사실 균역법은 이 이후에 뒤에 조금 더 수치 체제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했는데 진도를 생각하니까 여기서도 좀 다뤄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균역법은 이렇게 역을 이렇게 나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우선 신분제, 양반 부력의 원칙이 뭐였죠? 양반들을 역을 지지 않는다. 양반들에 대한 혜택이 뭐였었죠? 양반은 세금 어떻게 했지? 세금 안 내지. 그리고 역도 안 졌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었죠. 아무튼 이렇게 양반 부력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이 이전에 호포 결포나 그렇게 해가지고 호포제 결포제라고 해가지고 그 집집마다 부과하거나 아니면 토지 그것마다 이렇게 부과하는 그런 걸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이렇게 양반 부력의 원칙을 어느 정도 고수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그럼 너희 역은 지지 마라. 그래 너희가 양반의 특권이 역을 지지 않는 거라는 거 알겠으니까 그럼 너희 역 지지 마라. 근데 대신 너희가 군포를 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군포를 왜 내라고 했을까? 그걸 한번 보면은
농민들, 우리 여기 원래 이 군포 군역 같은 거 내는 것들도 다 농민의 몫이었잖아요. 농민의 몫이었는데 이 농민들이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얘네 군포 부담을 반감해주기 위해서 1필에서 이렇게 반대로 적었네. 이렇게 반으로 줄여주는 거죠. 2개 낼 거 이제 하나만 내라. 하나 정도로만 내라. 이렇게 해줬으니까 이렇게 여기서 반으로 반감이 되었으니까 그만큼 비었겠죠. 세금이, 재정이 이렇게 비었으니까 이거를 채우기 위해서 여기 양인상층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거를 내라. 얘네들도 원래 내지 않았었거든요. 향리나 그런 사람들도 내지 않았는데 아무튼 얘네한테 이렇게 군포를 부과를 시켰고 또 세금 여기 보면 토지 소유자에게 결작 징수 땅에 가지고 있는 사람 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거에 대한 세금을 내라라고 이렇게 결작을 징수를 했고 또 왕실에서 어영선세를 뺐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장 소금 그리고 선박 이런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어영선세 이거는 왕실의 재산으로 돌아가던 거를 이제 국가의 재정으로 이렇게 빼내가지고 여기 농민들의 군포 부담을 줄여주고 그만큼 빈 것을 채우기 위해서 여기저기에서 가지고 왔다라는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이번에는 정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정조. 자, 정조는 그 우선 영조의 손주. 사도세자의 아들인데, 자, 그것까지는 우리가 말할 시간이 없을 것 같으니까 다음 언젠가 시간이 되면은 그때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 우선 정조 보면은 노론소론 남인을 고루 등용했다. 근데 여기 혹시 기억나죠, 여러분? 동인, 서인 이렇게 나뉘었는데 동인, 남부. 왜 갑자기 덥지? 이렇게 하고 서인 나중에 이렇게 노론소론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국인은 근데 누구의 파트너였죠? 광해군의 파트너였다. 우리 이거 저때 했던 거 다들 기억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광해군의 파트너였는데 광해군을 누가 이렇게 일으켰죠? 누가 이렇게 폐위시켰죠? 신조 반정으로 인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폐위가 되잖아요. 이렇게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파트너였던 국인들도 정계에서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정계에서 퇴출당하게 되는 거겠죠. 아무튼 그렇게 하고 남인 원래 서인이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얘네가 이렇게 있다가 남인과 노론소론들을 다 골고루 등용했다. 이게 탕평책이다, 탕평정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탕탕평평 이런 모두 이렇게 골고루 등용을 하는 탕평정치를 펼쳤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정조 때도. 자, 그리고 규정각을 펼쳤습니다. 규정각은 이 아까 전에 그렇게 무한반복이 됐다라고 하던데 우선 원래 도서관 역할을 했어요. 도서관 같은 역할이었는데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정조가 이거의 힘을 키우고 싶은 거야 이제. 그래서 이 힘을 키워가지고 비서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비서실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얘네를 굉장히 많이 키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정각을 설치했고요. 또 초계문신제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관리 재교육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새로 뽑은 관리들이나 원래 조금 그렇게 오랫동안 있지 않았던 그런 관리들을 다시 재교육을 시키는 거지. 이렇게 재교육을 시키는 초계문신제를 실시를 했고 또 장용령을 설치했어요. 장용령은 국왕 친위 부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위 부대라고 하면 뭘 말하는지 알잖아요. 그 왕을 믿은 이 사람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군대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국왕 친위 부대, 국왕을 지키기 위한 그런 군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국왕 친위 부대적인 성격을 가진 장용령을 설치했다. 그리고 또 수원화성을 건설을 했습니다. 수원화성을 건설했는데 수원화성을 건설한 이유는 수원화성이 신도시거든요. 개혁 정치의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했는데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원화성을 건설을 합니다. 그러면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정조가 여기 서울에서 그 한양에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펼치려고 했는데 이게 또 나중에 시파벽파로 나뉘는데 거기서 좀 사람들이 많이 반대를 하거든요. 개혁 정치에 대한 반대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있으면은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굉장히 많이 당하겠구나. 그러면은 내가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새로운 개혁 정치를 펼쳐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수원화성을 건설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원화성을 건설한 이유는 개혁 정치의 거점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건설을 했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 보면 등장한 게 있어요. 수원화성 누가 이렇게 한 몫을 했죠? 정조의 최애였던 정약용 이렇게 이때 등장을 하죠. 그때 그리고 정약용 하면 또 기억해야
기억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걸 만들 때 사용했던 거중기 이런 것들이 있었죠. 나중에 이과만 네 그래. 아무튼 그때 그렇게 마저 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수원화성을 건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뭐지 사람들을 많이 다 같이 많은 곳에 있는 이렇게 다양하게 파가 나뉘어져 있는데 그 사람들을 골고루 등용을 했고 또 규장각 이렇게 도서관인데 왕의 비서실 역할을 하는 곳을 새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고 또 초기 문신제 새로 이 사람들 관리들을 재교육을 시키고 또 장윤령 국왕 친위 부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거였겠죠. 이게 사실 생각해보면 왕권이 강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었고 근데 이런 게 있어서 또 왕권이 한 번 더 강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보면은 정조 때는 이렇게 다양한 개혁 정치를 펼쳤는데 왕권이 강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왕권 강화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러한 다양한 개혁 정치를 펼쳤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외에도 탕탕 정치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우리 아까 전에 영조할 때 서원 나왔었잖아요. 서원 얘기하면서 향을 같이 얘기했었는데 이거는 자기 향촌 사회의 약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쉽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 지방에 있는 향촌 사회의 약속, 자기들끼리 이렇게 지켜야 하는 약속, 규율, 법칙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게 그 아까 전에 내가 얘기 안 했던 것 같은데 그걸 보면은 우선 신진사대부부터 얘기해볼까요? 신진사대부가 이렇게 나뉘는데 뭘로 나뉘었지? 급진으로 나뉘고 온건으로 나뉘었습니다. 자, 그럼 온건파는 뭐가 되고 급진파는 뭐가 됐죠? 급진파는 조선 건국 역성혁명에 찬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성혁명 오케이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럼 이 사람들은 급진개혁파는 나중에 뭐가 된다? 훈구파가 되죠. 훈구파가 되고 그럼 온건개혁파들은 뭐가 되지? 여기는 역성혁명에 반대를 하고 그냥 이런 고려한 나라는 그대로 두되 여기에서 우리가 제도나 체제 같은 것들을 개혁하자라고 주장했었는데 이 사람들은 뭐가 되냐면 살인파가 됩니다. 살인파. 그러면은 봐봐요. 여기서 훈구 우리가 결국 고려가 멸망을 하고 고려가 망하고 새로운 나라인 새로운 국가인 조선이 등장을 합니다. 조선을 건국을 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누가 이겼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훈구파가 승리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봐봐. 이렇게 혁명에 가담을 한 사람들이 당연히 어디를 차지할까? 당연히 이 사람들이 중앙에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혁명에 가담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될까? 중앙을 벗어난 지방으로 가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지방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이거 보면은 중앙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뭘 추구할까? 중앙 집권 체제를 강조를 하는 거죠. 얘네는 그것들을 원합니다. 근데 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뭘 원할까요? 그러면은 중앙 집권과 반대되는 지방자치를 이렇게 얘네들은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원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방자치에서 알 수 있는 게 아까 전에 말했던 서원이 있었고 영조 때 정리를 했던 서원이 있었고 또 향약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대표적인 걸로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수령이 여기 향약을 주관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가지고 있던 약속인데 이거를 갑자기 이 수령은 어디서 온 사람이지? 이 사람은 우선 지방관인데 지방관은 소속이 어디야? 원래 원소속이 중앙이지. 중앙에서 이렇게 보낸 관리입니다. 중앙에서 지방으로 보낸 관리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중앙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우리들만의 약속을 건드리겠대. 자기가 주관을 하겠대.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 국가가 여기를 어느 정도 통치하겠다. 지방자치만 계속 허용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여기 지방까지 다 통제하겠다. 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국가의 통치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당연히 중앙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약속을 주관을 하고 자기가 이렇게 간섭을 하고 하면은 국가의 힘이 여기 지방까지 미치게 되는 그런 국가 통치력이 강화가 되고 또 여기 보면은 농업 기술의 발전이 있고 광산 개발 장려가 있어요. 그냥 이거는 이 사람들 보면은 이때 굉장히 조금 우리가 뒤에 더 나올 거긴 한데 뭐라고 해야 되나 군역이나 그런 세금 같은 거에 있어서 굉장히 부담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이런 농업 기술 발전 그리고 광산 개발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자, 그리고 통공정책을 실시했습니다. 통공정책 이거는 한번 뭔가 들어는 봤을 거예요. 신의 통공. 그럼 신의 통공이 뭘까? 신의 통공이 뭐냐면은
금난정권을 폐지한다는 거거든요. 금난정권 폐지. 그럼 금난정권은 뭐냐? 금한다, 금하는 권리. 그럼 뭐를 금하는 걸까? 난정, 어지러운 장터, 어지러운 시전, 어지러운 시장 그런 것들을 금하는 권리란 말이야. 그럼 이게 여기에서 몇몇 개 정해져 있는 그 시장들 말고는 다른 데서 아무나 이렇게 상행위에 동참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지. 시장이 어느 정도 자기들 독점이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유기전이라고 있는데 여기 말고는 다른 데의 금난정권을 다 폐지해버리자, 폐지해라고 하는 거지. 이게 일반 백성들이, 사람들이 상행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상행위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이렇게 어지럽게 막 이렇게 하면 그냥 지금 우리가 보면은 시장에 되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나와가지고 하잖아요. 막 뭐 떡오뎅 같은 것들 파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옛날 도너츠, 찹쌀 도너츠 그런 것들 파는 사람들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 아무튼 굉장히 막 뭐 다양한 것들이 거기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걸 못하게 금난정권이 있을 때는 그렇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유롭게 상행위를 하지 못하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금난정권을 폐지해가지고 여기 유기전 제외하고는 나머지에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상행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네,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은 우리가 그 정조하면은 또 기억해야 하는 게 하나가 있죠. 정조 때는 차별을 배우는 차별. 이때 보면 그 되게 우리가 그 전에 과거 시험에 보면은 혹시 서울 알죠? 서울 첩외자식인 첩외자식을 말하는데 이 서울 출신들은 원래 문과 그런 거에 아예 그 응시조차 못하는 그렇게 차별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 문과 같은 거에도 응시를 못하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조금 더 높은 곳으로, 높은 직분으로 올라갈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걸 알 수 있죠. 한계가 어느 정도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제 서울 출신의 학자들을 등용을 해요. 여기 규정각의 엘리트 4검서라고 있는데 여기서 대표적인 사람이 박제가, 그리고 유득공. 아마 다들 들어봤을 거예요. 박제가 그 우물론 경제 할 때 그 막 뭐 아무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유득공도 바래고 네, 아무튼 예전에 우리가 한 번씩은 다 얘기해봤을 사람들, 이 유명한 사람들이 이제서야 등용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했음에도 불구하고, 똑똑하고 능력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출신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등용이 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게 마치 신라의 육두풍 그걸 보는 거와 약간 비슷하죠. 아무튼 이렇게 자기 출신으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등용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을 등용을 시켰고, 또 공노비를 어느 정도 해방을 시켜줬어요, 이때.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서울 출신, 자기들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첩의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나는 좋은 데 가지 못했어. 그리고 나는 노비이기 때문에 이런 억압 같은 것들을 많이 받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이 왕이 우리를 이렇게 조금 풀어주는 거야. 공노비는 해방도 시켜주고 얘는 서울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으면 등용을 시켜주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왕을 되게 좋아하겠지. 그럼 친왕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당연히 자기는 자기를 이렇게 좋게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왕에게 고마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는 개혁 동조 세력이 됩니다. 얘네가 이제 보면 이렇게 많은 개혁 정치를 펼치려고 했잖아요. 개혁 정치를 펼치려고 했는데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은 당연히 어느 정도 반대를 했다고 했죠. 그래서 수원화성을 건설을 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아무튼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개혁 동조 세력으로 되는 거죠. 왕이 자기들에게 이렇게 기회를 줬으니까 자기가 이 왕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개혁 동조 세력이 됩니다. 그 문물제도로는 그냥 문물제도를 이렇게 이때도 정비를 했는데 대전통편이랑 탁지지 같은 것들을 편찬했다라는 정도로 이런 그냥 책들을 많이 편찬을 했다라는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이번에는 영조 정조의 탕평책에 대해서 한번 봤어요. 탕평책에 대해서 봤는데, 그러면 이번엔 탕평책의 의와 한계,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라고 해야 되나, 결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우선 이거 보면은 왕권이 강화가 됐어요. 밑에 생각해봐봐. 밑에서 이렇게 내가 왕이 이렇게 있는데 밑에서 지들끼리 막 싸우는 거야.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싸우고 있으면은
이 왕권이 어떻게 될까? 자기들끼리 권력을 잡기 위해서 싸우면은 왕권이 조금 이렇게 움직이겠지. 조금 그 혼란스럽다고 해야 되나? 왕권이 굳건하게 이렇게 서 있기 힘들겠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분당들 간의 정쟁이 완화가 되어서 왕권이 강화가 되었는데 이것도 계속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건데 봅시다. 이 탕평책의 의와 한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우선 이때 왕권 강화를 했다라는 의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봐봐. 여기 보면은 그 분당간 밑에 있는 신하들끼리 막 싸우면은 왕권이 어떻게 될까, 지원아? 왕권이 어떻게 될까? 불안정해지겠지. 맞아. 고맙다. 아무튼 이렇게 불안정해질 거야. 근데 이렇게 밑에서 사람들이 싸우지 않으면 왕권이 조금 안정화가 되겠지. 그래서 이게 보면은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되게 그런 거 있잖아. 뭐지? 너희도 무서운 사람이 이렇게 딱 누르고 있으면은 너희가 막 이렇게 못 싸우잖아. 그렇죠. 보면은 그거다 이거 뭐지? 내가 너희 반에 이렇게 있을 때, 내가 너희 반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을 때 너희끼리 막 뭐 싸우고 장난치고 다 하는데 공쌤 수업 시간에 너희 할 수 있어? 부장님 수업 시간에? 못하지? 약간 그런 느낌이야. 아 그런 느낌인 거야. 왕권이 강하니까 진짜 미치겠다. 왕권이 강하니까. 야 이게 동영상 찍고 있다. 봐봐 이렇게 내가 만만하게 이렇게 오는 거지 쟤는. 야 쌤, 야 진짜 쌤 지금 멘탈 터지 7시간이거든. 아무튼 이렇게 왕권이 강한 왕권을 이렇게 무찌르고 눌리고 있으니까 얘가 분당 밑에 있는 사람들끼리 싸움이 덜하겠지. 야 조용히 해라. 무슨 들어간다. 이렇게 분당 간의 정쟁을 완화해서 왕권이 강화되는 의의가 있었고 또 보면 왕권이 강화되었으니까 이제 민생을 위해서 민들을 위한 그런 정책 같은 것들을 펼칠 수가 있겠지. 그래서 민생 안정 정책들을 많이 펼치게 됩니다. 아까 전에 했던 뭐 농업 장려나 광산 그런 것들을 개발해주고 막 뭐 신해통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개혁 왕권이 강화되었으니까 얘네가 이제 이렇게 민생 안정책들을 개혁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되는 거죠. 이 꺼졌더라고. 난 열심히 수업을 했는데 그래서 다시 하고 있어. 어떡해.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거의 의의를 이렇게 살펴봤고 그럼 이번에 한계에 대해서 살펴볼게. 한계 이게 미봉책이었다는 거죠. 미봉책의 의미가 뭘까? 미봉책. 정책 같은 세상에 미봉책. 왕이 죽으면서 끝났어요. 맞아. 그럼 이게 완성하지 못했다는 거지. 완전히 이게 성공한 게 아니라 이게 잠깐 임시 방편이었다라는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이게 왕이 있을 때 왕권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이런 정치, 개혁 정치 같은 것들을 펼칠 수 있고 탕평 정치를 펼칠 수 있었는데 이제 왕이 죽고 나니까 이게 임시 방편, 강한 왕권으로 누르고 있는 임시 방편, 그냥 이게 뭔가 막 이렇게 막 터질 듯이 내려오는데 그걸 잠깐 막고 있었던 거야. 강한 힘으로. 근데 이제 그게 없어졌으니까 막 이렇게 다시 내려오겠지. 지금? 이렇게 미봉책이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 강력한 왕권으로 이 정쟁을 얘네들끼리 분당 간의 싸움을 어느 정도 멈추고 있었다. 얘네 싸움을 끝낸 게 아니라 싸움을 잠깐 멈춰준 거다라는 그런 한계가 있고, 그럼 이거에 대한 결과가 뭐 나올까? 왕권 약화. 맞아, 왕권이 약화가 되겠지. 그럼 보면은 너희 봐봐. 이렇게 내가 있는데 내가 어린 나이에 있거든. 근데 우선 아빠가 죽었어. 아빠가 없어. 그럼 왜 두기? 아니 아니 내가 아니라 그러면 미안해 얘들아. 미안해. 아니 그러니까 네, 맞아. 어떤 애가 있어. 네. 어떤 애가 있는데 얘가 아빠가 죽었어. 그러면 누구를 계속 바라보면서 할까? 어머니. 엄마겠지. 엄마 쪽에 하겠지. 그러면 아니야? 엄마 할머니. 엄마 쪽 우리가 뭐라고 할까? 엄마 외가? 집을 뭐라고 하지? 외가. 맞아, 외가와 비슷하게 이게 외척 세력이라고 하는 거지. 그 외척 세력들이 힘을 가지게 되는 거야. 얘네가 어리기 때문에 대신 이렇게 해가지고 외척 세력들이 힘을 키우게 되는 거야. 대변인 같은. 그렇지. 수령천정 뭐 그런 것도 실세. 있고. 보호자, 얘네가 맞아. 얘네가 보호자니까. 얘네가 이렇게 힘을 가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외척들이 힘을 가져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조씨랑 김씨랑 얘네들이 막 성씨 몇몇 성이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권력을 차지하거든. 이게 뭐지? 무슨 정치지 이게? 세도 정치. 맞아. 세도 정치지 이게. 아 진짜 말로. 따로서 1등급. 자, 그래서 세도 정치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선 여기 의의로는 왕권을 강화했고 또 민생 안정을 위한 개혁 정치를 펼쳤다라는 의의가 있고 또 한계점은 이게 잠깐 강력한 왕권으로 이걸 눌리고 있었다라는 미봉책이라는 한계가 있고 그 결과로 인해 가지고는 뭐? 아니에요. 이 결과로 세조 정치가 몇몇 성씨들이 왕권 그 세력을 다 독차지하고 왕권을 약화시키는 그런 세조 정치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그런 결과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세조 정치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세조 정치는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외척의 권력을 장악을 했어. 외척의 권력 장악. 엄마 쪽 세력이 이렇게 권력을 장악하는 거야. 보면은 늘 왕이 되면은 세자 책국만 해도 외척들이 되게 신난다 이거. 그래서 막 저때 기억나지? 세종을 위해서 막 이방을 막 죽였던 거. 걔 장인까지 막 죽였던 거. 외척들이 아무튼 이렇게 권력이 강해진다는 게 있고 안동김 씨 그리고 풍양조 씨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거를 차지를 계속 얘네가 좋은 자리를 다 차지하는 거야. 비변사 임진왜란 이후에 비변사가 어떻게 변했지? 없어졌다고? 국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했지 얘네가. 그냥 되게 국정에서도 굉장히 높은 그거를 차지하게 된 거예요 얘네가. 그래서 비변사 요직 정치적으로 한 자리 가장 높은 자리를 얘네가 차지했고 또 오군영 이거는 군대거든. 그러니까 군사권을 장악했다는 거잖아. 봐봐 군대의 지휘권을 장악했다는 건 군사권을 결국 장악했다 가야 해? 이거 이따 해야 돼 들어가지. 오케이. 그래 아무튼 이렇게 군사권을 장악했다. 그럼 얘네가 봐봐 이렇게 몇몇 성씨들이 군대, 군사권, 군사적인 부분 그리고 정치적인 부분을 다 차지했어. 그러면 왕권은 약화가 되겠지. 여기 왕권은 그냥 있으나 마나한 존재고 얘네가 그냥 다 모든 세력들이 이렇게 차지하게 된다. 얘네가 실세가 되는 거지. 자 그리고 그럼 이거는 삼정의 문란에 대해서 한번 볼게. 삼정의 문란은 우선 그 이전부터 있었던 문제들인데 이때 세조정치 시기에 더 많이 이렇게 심해졌다는 건데 전정은 토지를 대상으로 전정 그러니까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는 거야. 땅에 대한 세금이거든. 토지를 대상으로 징수하는 세금을 전정이라고 하고 그럼 군정은 뭘까? 군인. 그럼 이게 봐봐 정남이 그거잖아. 16세 이상의 60세 미만의 남자에게 정남에게 이렇게 부과하는 군포인데 이거에 대한 거야. 이거에 대한 세금이야. 자 그렇게 하고 환곡, 환정이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환곡은 순대춘합 제도라고 해가지고 얘네가 봄에 먹을 게 없을 때 얘네 국가에서 빌려주고 그걸 나중에 가을에 갚도록 하는 그런 순대춘합 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각각 삼정의 문란에 대해서 한번 더 보면은 우선 전정의 문란 보면 토호들의 탈세지. 얘네가 땅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했잖아. 그러니까 이걸 숨기는 거지. 탈세를 하기 위해서 숨겨놓는 거예요. 땅을 이렇게 숨기고 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든 채워 넣어야 되잖아. 세금을 내지 않으면 국가 재정이 궁핍해지니까 얘네 이거를 다시 채워 넣기 위해서 소장민들에게서 이런 토지세를 얻는 거야. 소장농이라고 하는 건 자기 토지가 없다라는 거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토지세를 가지고 오는 거야. 이렇게. 아무튼 그래가지고 소장민의 토지세의 부담이 증가하고 또 이때 보면 백지증세, 황무지. 그러니까 이게 백지라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그냥 땅인데 그냥 땅덩어리만 있는데 여기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데 여기에서 자꾸 이 세금을 가지고 가는 그런 게 있고 또 도별, 봉금 같은 것들을 수령이나 아전 그런 사람들 막 써놓고 그거에 대해서도 이 소장농민 그냥 이런 백성들에게서 가지고 가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정의 문을 보면은 양역 부담자 감소. 역은 누가 썼지? 양반들은 지지 않았어. 양반은 지지 않고 또 노비도 지지 않습니다. 자, 근데 보면은 여기서 물론 나중에 조선 후기에는 계속 이렇게 얘네가 돈을 주고 신분을 사가지고 양반되는 그런 것들도 많은데 또 여기 보면 투탁, 유막 이런 게 있거든. 투탁은 돈 많은 사람한테 이렇게 가서 노비가 되는 거야. 그쪽으로 이렇게 막 들어가는 거란 말이지. 투탁이 있고 또 유망 얘네가 세금을 자꾸 내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도망을 가는 경우가 있어. 그럼 왜 도망을 갔냐? 그걸 보면은 백골증포와 황구첨장 이런 게 있는데 백골증포, 백골이 뭘까? 사람 해골 말하는 거거든. 그리고 이게 죽은 사람 분명히 죽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세금도 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황구첨장 그 병아리처럼 되게 어린 그런 애기인데 아직 그 16세 이상이 되지도 않았는데 얘네도 세금을 내라고 하는 거야. 얘네도 그 군포를 내야 하는 구역 대상자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애기들한테도 이렇게 이런 군포를 부과를 시키는 거고 그리고 또 봐봐 이렇게 얘네가 도망가고 권세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잖아. 그래서 보면은
이거를 이렇게 자꾸 없어지면은 이걸 여기나 분포를 부담할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거를 채울 필요가 있겠지. 그래서 족증과 인증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족증은 가족들, 여기 친척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도망갔으니까 너희 친척이니까 너희가 내라 하는 이런 거고, 또 인증은 주변 그냥 이웃을 말하거든. 이웃집에, 그럼 옆집에서 도망갔으니까 너희가 옆집 것까지 같이 내라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여기 남아있는 사람의 부담이 굉장히 점점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 또 환정의 문란 이걸 보면은 관청 그냥 중앙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그 환곡에 대한 거를 내려줘. 그러면 그걸 채워야 되잖아. 근데 얘네가 굳이 계속 빌려가지 않는 거야. 자기들이 굳이 빌릴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거를 얘네가 이거에 대해서 굳이 빌려가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가 이거 환곡 이거에 대한 거를 어느 정도 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걸 환곡을 어느 정도 주고 빌려주고 다시 받고 해야 하니까 이게 왜냐면 국가 재정으로 얘네 재정으로 들어가거든. 그래가지고 이거를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 굳이 빌려주고 나중에 갚게 하는, 그리고 이자를 더 많이 그렇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자 이외에 또 다른 것들도 많이 같이 그렇게 뺏게 한다거나, 빌려줄 때 조금 빌려주고 나중에는 제대로 많이 이렇게 받는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게 농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했다는 거지. 이게 환곡 그걸 어느 정도 해가지고 재정으로 보충을 하려면은 누군가는 피해를 봐야 되니까 그거를 농민들에게 준 거지. 그리고 여기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자 이외에 다른 것들도 징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너희 킹덤을 혹시 봤는지 모르겠는데 킹덤에 보면 얘가 회원조씨로 나온단 말이야. 근데 아마 이게 왠지 그 풍양조씨 그런 것들 말하는 것 같아. 이거 보면은 여기 되게 바보 같은 그 애가 나오는데 류승룡 말고 그 의년을 막 쫓아다니는데 걔가 그거 되잖아. 걔도 한 자리 하잖아. 되게 바보 같은데 어떻게 저런 애를 한 자리 줄 수가 있지? 동네 부산가? 뭐 그런 걸로 줬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럴 정도로 아무튼 무슨 말 하려고 했지? 그걸 보면은 얘네가 이 되게 바보 같은 애인데도 얘네가 그 조씨라고 그래 거기에 대사가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은 나랑 같이 가서 나랑 가면 나는 혜원 조씨니까 나랑 가면은 뭐 어떻게 뭐 할 수 있을 거야 나랑 가면 살 수 있을 거라고 해가지고 막 그렇게 말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바보 같은 애도 같은 조씨니까 자기 가문이니까 얘네를 넣어주는 거지. 한 자리를 주는 거지. 자, 그래서 보면은 이때 수탈을 보면은 이제 농민들에게 수탈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점점 그 범위가 늘어나가지고 그냥 군농들 돈 많은 그런 군농들이나 아니면 상인, 대상인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이 수탈의 범위가 점점 확대가 되는 거지. 수탈 범위의 수탈 범위가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유민, 아까 전에 유민이 등장했다라고 했잖아요. 유민이 왜 등장했을까? 왜 도망가는 사람들이 생길까? 밭에서 수탈하는 사람이 많아서. 맞아, 자꾸 가져가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도망이 가게 되는 거야. 보면 또 대상인의 독점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독점이 뭔지 알지? 네. 그 독과점 그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차지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자기들이 상행을 하기 힘들어. 그리고 또 물론 아까 전에 그 삼정에 물론 그런 것들도 계속 있는데 자연재해까지 막 이렇게 일어나게 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자연재해와 뭐 수탈이랑 그리고 또 막 대상의 독점으로 상해행위 같은 것들도 하기 힘들어지고 해가지고 유민 도망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때 이양선 서양 배들이 와가지고 해안을 막 침략해 가거든. 되게 인종이 다르니까 되게 이상할 거 아니야. 갑자기 이상한 애들이 와가지고 해안을 막 침략해가고 그리고 통상 같은 것들을 하자라고 그렇게 하니까 이상하겠지. 아무튼 이렇게 사람들의 불안 같은 것들이 고조되는 상황이었다 하는 게 있어. 그러면 이렇게 엉망진창의 상황이잖아. 엉망진창의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자기들의 목소리를 높이겠지. 그래서 보면은 우선 소극적인 형태로는 벽서 소청이라고 해가지고 대자보 있잖아. 안녕들 하십니까 하면서 우리 붙이는 뭔지 알지? 그런 것들처럼 얘네가 이렇게 자보를 붙여가지고 자기들 억울함 힘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막 알리는 거고, 또 호소 혹시 찍히고 있지? 하소는 이거 전원 꺼져가지고 아무튼 이거 호소라고 해가지고 그냥 얘네가 읍소를 하는 거지. 우리 억울한 그런 것들 알아달라고 이렇게 소극적인 형태로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향토 거세라고 거짓말 치지 마.
소장료를 깎거나 아니면 아예 납세를 거부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기도 했어. 그리고 또 적극적인 형태로 결국 농민 봉기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 홍경래의 아니라 인술 농민 봉기가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벽에다가 대장 같은 것들 붙이고 가가지고 막 뭐 읍소하고 막 뭐 좀 반항 같은 것들 조금씩 해봤는데 소극적으로 해봤는데 바뀌는 게 없으니까 적극적인 형태로 이렇게 농민 봉기라는 적극적인 형태로 나오게 되는 거지. 홍경래 안에 보면 홍경래는 우선 몰락 양반 출신이야. 그리고 이 사람은 뭐 이렇게 상공업, 광산 노동자 뭐 이런 사람들이랑 많이 같이 빈농이랑 이런 사람들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나는 이렇게 된 건데 이게 보면 여기서 특징은 평안도에 대한 지역 차별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쓰면은 여기에 이 평안도 쪽에 보면 이때는 평안도 사람들의 상론이라고 했거든. 되게 무시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 평안도 상권들 하면서 막 되게 안 좋은 취급을 했었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런 차별에 대해서 자기들도 살기 힘든데 사람들이 자기들을 너무 상론으로 막 이렇게 보고 하니까 싫겠지. 그런 차별에 대한 반항으로 이렇게 같이 일어나게 된 거지. 이게 지역 차별과 지배층의 수탈이 함께 그렇게 되는 거야. 그냥 농민봉기가 그냥 아무튼 홍경래 나는 그냥 힘들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만 일어난 건 아니고 얘네가 같이 이 지역 차별 때문에 지역 차별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해가지고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된다. 이게 홍경래 나는 어쨌든 결국 이렇게 진압이 되는데 이게 이후에 인술농민봉기 그런 것들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안 줘야겠다. 임술농민봉기 보면은 이게 진주에서 막 일어난 그것들도 막 있거든. 여기 삼남지방이라고 해가지고 이쪽 밑에 있는 이쪽에서 막 그냥 일어난 거야. 이거는 홍경래 난처럼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그냥 이런 것들을 다 농민봉기들을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냥 진주에 있는 그 사람 백낙신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막 모의고사나 그런데 가끔씩 이름이 등장하기도 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이런 사람들이 못 살게 구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항하면서 일어난 거야. 일어났는데 이게 농민봉기가 점점 전국화된 거지. 이 삼남지방 중심으로 점점 넓어지는 거야, 농민봉기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네가 자꾸 이렇게 일어나니까 국가에서도 어느 정도 뭔가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겠지. 그래가지고 암행어사랑 안핵사를 파견해. 암행어사 뭔지 알지? 이몽룡 알지? 암행어사 출두요 하면서 막 패들고 등장하는. 아무튼 이렇게 암행어사 그것도 비리 같은 것들을 몰래 가서 살펴보는 암행어사랑 안핵사. 그냥 가가지고 관리 같은 것들 감찰하라고 보는 안핵사들을 파견을 해. 그리고 또 이렇게 삼정의 문란으로 인해 가지고 나온 거잖아. 그래서 삼정이정청이라는 기구를 설치해. 이걸 삼정의 문란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도록 이런 기구를 만들어 놓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삼정이정청을 설치하고 뭐 암행어사랑 안핵사를 파견하는데 근데 사실 이게 이런 기구 만들고 사람들 보고 감찰하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 이게 뿌리부터 좀 썩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근본적인 그런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아무튼 이렇게 정부의 노력으로 이런 암행어사, 안핵사 파견 그리고 삼정이정청 설치 이런 게 있었다는 거 알겠지? 아 끝이네.